책 한 권의 여유. 라전 북카페. 공감과 소통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해왔지만 내가 생각했던 공감이 얼마나 얕고 관념적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가족들과의 공감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치 같은 것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할 수 있다면, 하다못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 대해 더 공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기내에서 읽었던 한 책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공감과 소통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라전 북카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책으로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죠. 북큐레이터 김주은 씨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계속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오늘은 이제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책을 또 자주 읽는 걸로 유명하죠? 네, 문 대통령은 평소 애서가로 유명한데요.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이 읽은 책을 공식적으로 막 발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SNS 통해서 뭐 우연히 이렇게 어떤 책을 읽었는지 공개되곤 하긴 하는데요. 예. 최근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작년에 그 첫 여름 휴가 때 명견만리라는 책을 추천을 하셨었고요. 이번에 기내에서 읽었던 책으로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정혜신 작가의 심리학 책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옳다. 이 정혜신 작가는 어떤 분입니까? 네, 책의 저자 정혜신은 3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직함보다는 치유자라고 불리우기를 더 좋아하세요. 네. 사실 의사이긴 하지만 진료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이 오랜 시간을 보냈기로 유명한데요. 뭐 정치인, 법조인, 기업 CEO 등의 유명하신 분들과 성공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도 하셨었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15년 정도는 그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재단 진실의 힘에서 집단 상담을 이끄시기도 하셨고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유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직후에 안산으로 이주하셔서 치유 공간 이웃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치유에 힘쓰셨습니다. 네, 진짜 의사라기보다는 치유자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릴 법한 그런 분이네요. 네. 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 질문을 자주 던지곤 한다. 단둘이 만난 자리뿐 아니라 여럿이 만나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렇다. 어떤 모임이어도 이 뜬금없어 보이는 말이 끼어들 틈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야기가 공허하거나 무의미하게 맴돈다고 느낄 때 묻는다. 이 질문을 던지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다. 질문 전후 이야기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어서 그렇다.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있으면서도 낌새조차 내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라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라는 질문 하나가 예상치 않게 심리적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질문은 심장 충격기 같은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간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이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성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실화처럼 이 심리적 심폐소생술 또한 마찬가지다. 심리적 심폐소생술은 꼭 배워야 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살리게 된다. 심리적 심폐소생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 이 질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형식적으로 잘 지내세요? 잘 지내지?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제 마음을 콕 집어서 요즘 마음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떤 마음인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 상태도 바뀌기도 하고. 네, 예. 저자는 감정을 묻는 일은 존재를 묻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향, 취향 등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지만 사실은 실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성향, 취향 같은 것들은 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내게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뭐 부모나 선생님 아니면 책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심리적 심폐소생술은 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적정 심리학이라는 단어는 좀 낯섭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적정 심리학은 그 간단하지만 본질을 건드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저자가 처음 보고 이걸 그 심리학에다가 접목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존재의 본질을 움직여서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적정 심리학의 핵심은 그럼 뭡니까? 적정 심리학의 핵심은 공감인데요. 네. 이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니면 그 한 사람의 고통에 마음을 포개어서 생각을 하는 섬세한 시선과 지지를 뜻합니다. 우리 보통 그 공감한다는 거 얘기할 때 공감의 기술 뭐 이런 거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네. 되게 형식적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고통의 마음을 포개려는 섬세한 시선, 지지, 그게 바로 공감이다. 이 참 멋진 표현이고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그 진짜 진정한 공감을 했을 때는 그 공감이 자신의 마음도 건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 자기의 약해져 있던 부분들이 그 같이 발현이 돼서 본인도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한 부분을 또 여러분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단전,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산소 공급이 끊기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요소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라는 말은 그런 현실적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 차원에서의 명제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라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은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네, 당신이 옳다. 어떤 잘잘못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수용해주는 느낌의 말이군요. 네. 너 잘하고 있어. 충분히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당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예. 사랑받고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도 자기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감과 집중을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방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공감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공감 얘기를 했어요. 그냥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그런 공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군요. 네. 전문의답게. 네. 예.
그리고 특히 저자는 공감의 과정에서 그 대상의 마음에 앞서 자신의 상처를 만나면 자기를 우선 보호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과정 중에 아까 마음이 흔들리고 뭐 이런 동요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 사이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공감을 방해하는 것들을 용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뭐 자신과 그리고 상대방이 함께 공감받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세워라라는 말이 상당히 좀 저한테는 많이 와닿습니다. 경계를 뭐 보통은 허물라고들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네. 건강한 경계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네. 예, 진정한 공감의 의미가 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북큐레이터 김주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